안녕하세요. 드론 범죄 수사론 첫 번째 수업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는 앞 시간에 이어서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는데요. 어, 관련 그 영상도 있으니까요. 잘 봐주시고요. 자, P73A, P73B 서울 비행 금지구역, R75. 자, 서울 지역의 비행 금지구역. 자, 비행 금지 구역인 73A와 73A와 73B가 있죠. 이거를 73 알파, 73 베타 해서 서울의 청와대를 근교로 해서 금지 구역이죠. 그죠? 비행 금지 구역. 그 다음에 73 알파와 73 베타가 있고 그 다음에 제한 구역 R75 이 R75는 제한구역이죠. 그죠? 이런 제한구역을 설정해 놓았다. 자, 서울 지역의 비행 금지 구역과 제한구역을 나타낸 그림인데, 비행을 할 때는, 이런 경우에는 육군의 이 수도를 방위하는 사령부의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드론이 막 이렇게, 어, 중요한 요충지에 드론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요즘에 그 가장 무서운 무기가 드론입니다, 드론. 이 드론의 공격. 이 드론이 활용되는 범위는 무궁무진합니다. 모든 면에 이 드론을 다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 없이 드론이 이렇게 공중을 다니고, 사람을 태워 다니고, 물건 배송하고, 촬영하고, 감시하고, 공격하고, 모든 이 자율주행, 이 자율로 주행되는 이 드론, 이 드론의 역할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비행 금지 구역이 있는데 어, 비행 금지란 거는 비행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비행해서는 안 된다. prohibit에서 금지. P는 비행 금지 구역으로 확인이 될 때 이 상대방의 비행 물체가 미확인되면 경고 사격 및 경고 비상 사격이 가능하다. 떨어뜨린다. 되게 우리 피 같은 경우는 되게 위험하고 중요한 그런 지역에 드론이 들어가거나 비행하면 안 되겠다. 이 우리 보면 비행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군사 지역이라든지 보안 지역 이건 아예 금지가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R이거든요. 레스트리터드인데 비행 제한 구역으로 제한한다. 지대대, 공대지 공격이 가능합니다. 이 R 같은 경우에, restricted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제한한다, 금지한다. 이 prohibit, danger, 위험하다. danger니까 위험지역으로 칠판 밑게 됩니다. 자, A, alert 같은 경우는 비행 경보가 울리죠, 그죠? 자, 이렇게 PRTA,
경보구역 이렇게 나누는 네 가지로 나누죠. 비행 금지구역, 비행을 제한한다. 자, 위험하다, 경보하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해가 쉽기 위해서 쉽게 여러분 이해가 되게끔 영상 하나 준비했거든요. 그냥 보시겠어요? 영상 한번 볼게요. 국토, 나라의 땅, 한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을 이른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리나라 국토에 대해 많은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이고 삼면이 서해, 동해, 남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많은 섬들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제주도, 그리고 울릉도, 독도가 있습니다. 서해안 및 남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많은 섬들이 존재합니다. 반면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롭고 비교적 섬이 없다 등등 우리나라 국토에 대한 많은 내용을 어렸을 때부터 배웁니다. 자, 그럼 고개를 살짝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하늘, 정확한 용어를 쓰자면 우리나라 공역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공역에 대해서 생각해보거나 배우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공역의 모양은 어떨까요? 막연히 우리나라 국토와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땅이란 것은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눈에 쉽게 보이며 구분되기 때문에 땅의 공간을 나눌 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나라 간의 영토를 나누는 것이나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시, 도를 구분하는 것처럼요. 반면 공역은 어떨까요? 공역은 한자 그대로 풀이해보자면 빈 공간, 즉 하늘을 말합니다. 하늘은 존재하긴 하지만 눈으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늘 공간, 즉 공역을 나눌 때 애매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역은 어떠한 기준을 세워서 구분짓는데요. 크게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하늘 공간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공, 비행정보구역, 방공식별구역. 하나하나 천천히 알아보죠. 우선 영공의 뜻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영공은 국어사전에서 명시하는 바에 따르면 영토와 영의 위의 하늘로서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주권인데요. 주권의 기준에서 공역을 설정하면 그것이 바로 영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에 표시해 보면 우리나라 영토와 영해를 합친 만큼의 하늘 공간, 즉 우리나라의 영공이 그림과 같이 설정됩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비행정보구역, 영어로는 Flight Information Region입니다. 항공에 관심 있으신 분이 아니면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우선 뜻을 알아볼까요?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비행정보구역은 비행 중인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수색 및 구조 업무를 책임지고 제공할 목적으로 국제민간 항공기구에서 분할 설정을 한 공역입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봅시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비행정보구역은 관제 측면에서 설정된 공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비행정보구역의 뜻을 파악해 볼까요? 비행 중인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 이 부분을 보시면 우선 비행 중인 항공기는 대부분 민간 항공기, 여러분이 여행 가실 때 타는 항공기를 말하고 소수의 군용기 및 훈련기 등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항공기가 운항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정보를 제공하는 것, 즉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관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편에서 관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죠? 항공기가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정보를 주며 지시를 하는 것, 그것이 관제입니다. 즉, 한 나라는 그 나라의 비행정보구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게 관제 업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수색 및 구조 업무를 책임지고 제공할 목적, 이 부분을 볼까요? 여기서 항공기 사고라는 것은 항공기가 지상 또는 공중에 있을 때 발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추락, 피랍, 응급환자 발생 등의 사고를 말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항공기에게 도움을 주거나 항공기를 구조 또는 수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비행정보구역 내에서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면 그 비행정보구역을 관할하는 나라는 책임을 지고 그 사고를 조사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국제민간 항공기구에서 분할 설정을 한 공역, 이 부분이 남았는데요. 국제민간 항공기구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설명드리겠지만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가입해 있는 항공 관련 기구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WTO 등과 같이 어떤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범국가적인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민간 항공기구는 항공이라는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항공 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큰 기구입니다. 국제민간 항공기구에서는 한 나라의 영토, 관제 여건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을 종합하여 그 나라가 관할할 비행정보구역을 설정하고 가입된 모든 나라는 그에 따라 설정된 비행정보구역을 관리합니다. 종합해보자면 국제민간 항공기구에서 그 나라의 여건에 맞는 비행정보구역 크기를 정해주고 이에 따라 각 국가는 자신이 맡은 비행정보구역 내에서 관제 업무를 제공하며 항공사고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공역, 그 공역이 바로 비행정보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은 어떤지 살펴볼까요? 꽤나 크죠? 위에서 살펴본 영공의 범위보다 더 큰 범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에게 우리나라는 관제 업무를 제공하고 이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항공사고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어로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입니다. 이 뜻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국어사전에서 방공식별구역이란 영공 침입 방지 따위를 위하여 각국이 설정한 공역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자국의 영공으로 들어오려는 비행기 등 미확인 물체를 사전에 탐지하고 식별하기 위해 설정된 공역입니다. 영공에 들어오려는 미확인 물체를 사전에 식별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방공식별구역은 영공보다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범위가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 즉 카디즈의 범위입니다. 카디즈는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입니다. 뉴스에 보면 가끔 다른 나라 군용기가 우리나라 공역을 침범하여 우리나라 전투기가 대응을 했다. 이런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다른 나라 군용기가 침범한 우리나라 공역은 바로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공군은 우리나라 영공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국 방공식별구역 근처로 오는 미확인 물체들을 24시간 감시하며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접근하는 미확인 물체에게 계속 경고를 합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한국 방공식별구역으로 접근하면 우리나라 전투기를 출격시켜 그 미확인 물체에게 대응하고 쫓아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때문에 한국 방공식별구역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공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알아본 공역 3가지를 한번 해봐볼까요? 우선 우리나라 영토가 있고 영토와 영해를 합친 범위인 영공, 관제 업무를 제공하는 비행정보구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설정된 방공식별구역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 공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우리나라 영토와는 다르게 우리나라 공역은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과 목적에 따라 범위 및 모양이 다릅니다. 알면 알수록 재밌는 게 우리나라 공역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굿데이. 지금 그 비행에 대해서 이제 큰 틀을 봤고요. 제가 왜 이거를 봤냐 하면, 이제 그 영상이 또 있어요. 지금 볼게요. 지금, 예. 지금 이제 방금 봤던 그 영상하고, 지금 봤던 영상, 우리가 비행을 방공식별, 우리 영토 영공이 있고, 영공 안에 우리가 이제 드론이라든지 비행 금지 구역, 비행 제한 구역, 비행 위험 구역, 비행 경보 구역이 있죠, 그죠? 따라서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영상까지 한번 볼게요. 오늘 영상 많이 보죠, 그죠? SMDR을 알고 난 뒤로는 수면제 끊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미안합니다. 설명이 나오면
다음 소식입니다. 혁신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바로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는 거죠. 만들긴 쉬워도 없애긴 쉽지 않은데 규제를 없애는 게 왜 중요한지 양석형 기자가 드론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몸집이 제법 큰 드론이 바람을 가르며 30m 상공을 날아다닙니다. 이동 좌표값을 입력하자 스스로 알아서 정확히 이동합니다. 특히 착륙 지점 주변을 드론이 촬영해 보낸 영상을 보고 최종 착륙 지점을 정해서 알려주자 반경 1m 안에 착륙합니다. 최근 개발한 드론 자율비행 운영 프로그램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GPS는 약 3m 정도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목표한 지점에 정확하게 착륙하기 쉽지 않습니다. 드론 기술 개발과 연구를 위해선 이런 시험 비행은 필수적이지만 그동안 아예 엄두도 못 냈습니다. 성남시 전체 면적의 80%가 공익 목적 외에는 비행이 불가능한 관제 공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성남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규제 혁신 안건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2년 동안 공군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공무원이 현장을 통제하는 조건으로 모두 3곳에 비행 시험장을 만들었습니다. 전국 최초 사례입니다. 전국에는 31개의 관제공역이 있습니다. 이번처럼 합리적인 통제 장치를 통해 규제를 개혁한다면 드론 산업의 무궁무진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규제 혁신 사례는 정부가 장려하는 적극 행정 사례로 뽑혀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석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관제 공역이라는 이렇게 많으면 드론을 날리기 되게 어려워요. 그죠? 금지 구역이다, 제한 구역이다, 위험 지역이다, 날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규제를 조금씩 풀어가야 될 필요가 있고, 적절하게 현실에 맞춰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방금 봤던 관제 공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나오는데 관제 공역 A등급 공역인데 모든 항공기가 계기에 따라서 비행해야 되는 공역을 말합니다. B등급 공역이란 계기 비행 및 시계, 눈으로 보이는 시계 비행 항공기가 비행 가능하고 모든 항공기의 분리를 포함한 항공교통 관제 업무가 제공되는 공역이다. 자, C등급 공역은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 관제 업무가 제공되나 시계 비행을 하는 항공기간에는 비행 정보만 제공되는 공역이다. 그래서 A, B, C, D로 나누죠. E까지 나누죠. 그죠? D등급은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 관제 업무가 제공되나 계기 비행을 하는 항공기와 시계 비행을 하는 항공기 및 시계 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는 비행 정보 업무만 제공되는 공역이다. 그러니까 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그래서 공역을 관제 공역을 나눴다. 그래서 2등급은 계기 비행 항공기에 항공교통 관제 업무가 제공되고 시계 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비행 정보 업무가 제공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보니까 이 계기 비행 A, B, C, D에 보면 A등급은 가장 중요한 건 이거 하나만 A등급 하나만 꼭 기억합시다. 모든 항공기가 어떤 비행한다? 계기 비행. 이게 어떤 가르친 대로 계기 비행한다. B등급 공역은 계기 비행 및 시계 비행 둘 다 가능하다. 그죠? C등급 업무는 C등급이 C니까 자, 시계 비행만 한다. 시계 비행. A는 계기, B는 계기와 비행, C는 시계 비행. D등급은 계기 비행을 하는 항공기와 시계 비행을 하는 항공기 및
이 비행 정보만, 비행 정보만, 다른 건 비행 정보만, 업무만. 2등급도 마찬가지로 계기 비행 항공기에는 관제 업무, 시계 비행하는 항공기에는 비행 정보 업무. 우리는 뭐 굳이 두 개를 안다 그러면 A는 계기 비행, C는 시계 비행이다. 그죠? 그래서 A만이라도 기억하기 바랍니다. A 등급은 공역은 계기 비행하는 공역이다. 여기에서 A 등급 하나만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비관제 구역은 관제 자체를 하지 않는 그런 구역이죠. 그죠? F 등급 공역. 관제 업무가 없기 때문에 계기 비행을 하는 항공기의 비행 정보 업무, 항공교통 조언 업무가 제공되고 시계 비행 항공기의 비행 정보 업무가 제공됩니다. 되게 자유스럽죠? G등급 모든 항공기의 비행 정보 업무만 제공된다. 이렇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좀 기억하기 바라고요. 통제 이제 공역이 중요하지. 통제는 아까 봤던 대로 비행 자체 금지하죠. 금지와 제한을 통제를 하죠. 자, 금지란 거는 아예 날릴 수 없다. 안전, 국방, 여러 가지 이유로 아예 금지하는 거예요. prohibit, 금지한다. 비행 제한, 리스터드, 제한한다. 항공 사격이 있다. 대공 사격 등으로 위험으로부터 항공 안전을 그 밖에 이유로 비행 허가를 받지 않는 항공기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으로 초경량 비행장치 제한이 있죠. 드론 날리는 것도 제한되는 지역이 있죠. 그죠? 대부분 이제 우리가 큰 이제 초경량 드론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드론을 날릴 수 있는지 그 드론 날릴 앱이 있거든요. 앱을 켜서 이 지역을 현장 위치를 누르면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위치인지 아닌지 확인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 실습할 때 앱도 깔고 해서 직접 활용해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수업에는 첫 번째 수업했던 내용을 좀 더 확인한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